그 수첩이 어떻게 네 손에 들어가 있어? 최명진은 구하나가 꺼낸 수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하나가 꺼낸 수첩에는 지금까지 최명지가 저질렀던 흉악한 행각들이 모두 적혀 있었는데요. 구하나는 최명지를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증거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제 증거를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이제 최명지 당신은 끝났어. 은총이의 기지로 최명지의 흉악한 행각을 전부 밝혀낸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윤세영은 짐짓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눕지도 못하고 허리를 숙인 채 괴로워하는 은총이를 보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게 눈에 띄었습니다. 짐작하던 통증 이상으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윤세영은 무조건 빨리 퇴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의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지금 당장 퇴원시켜주세요. 서류 어디 있어요? 의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은총이의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어 윤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어렸습니다. 애 상태가 좀 애매합니다. 두통이랑 복통이 같이 있어서 추가 검진이 필요하거든요. 추가 검진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퇴원시켜요. 그 말에 의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증과 몇 가지 의심스러운 증세가 함께 있다고. 자칫하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중병이라도 걸린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건데요? 정말 문제 없으면 다행이지만 아이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열도 간헐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하루만 더 입원해서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총이는 윤세영의 싸늘한 표정을 힐끗 보더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가는 윤세영이 자신을 더 미워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이 역시 병실에 남아있어야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 말도 안 돼. 지금 당장 퇴원 서류 써줘요. 곧 미국으로 떠나야 한다니까. 의사는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윤세영이 책상을 치는 소리에 놀란 듯 손을 들어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명확한 진단을 받아야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납득할 여지가 있었지만 윤세영은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이 뒤엉킨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루라도 입원이 길어지면 최명지의 계획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총이 딱히 멀쩡한 모습이 아닌 이상 억지로 퇴원시키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은총이는 배를 감싸 안고 웅크린 채 윤세영의 차가운 시선을 슬쩍 의식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버티면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아이가 그런 희망에 매달리고 있는 듯 꼭 감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그런 은총이의 모습을 못 본 척하며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둑한 병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최명지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신여진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최명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결국 이보다 나은 상황은 없으리라 판단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빛을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병실 안.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는 신여진을 힐끗 본 윤세영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분명 신여진의 표정은 멍하니 비어있기는 했으나 언제 어떻게 기억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의 손을 붙잡고 병실에서 빠져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은총이랑 너 미국 보내는 거야. 혜성그룹 후계 문제도 내 방식대로 마무리해야 하니까. 엄마 진짜 기억 이대로 안 돌아오고 끝나는 거야. 왠지 찝찝해. 그냥 조용히 마음 다잡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기억 잃었다잖아. 그걸로 됐어. 더 문제 될 거 없어.
복도를 걸어가던 윤세영은 의사에게서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은총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했는데 최명진은 그저 빨리 퇴원시켜 해외로 데려가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윤세영의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혹시나 아이에게 무슨 이상이 있다면 어떡하나 싶어 괜스레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차피 미국으로 가면 최고급 병원에도 갈 수 있지 않아? 라고 최명진은 말했지만 윤세영은 의문의 그림자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 자리를 잡고 앉은 최명진은 커피잔을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매서웠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은총이는 온전히 그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여진이 기억을 잃었으니 과거에 있던 모든 죄목과 증거도 사실상 흐릿해졌다고 믿었습니다. 은총이 태어나면 바로 비행기표 끊어야 돼. 의사는 아직 애 상태 좀 더 보자고 했잖아. 내가 뭘 했어? 지금이 기회라고. 형님 정신 돌아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 해. 은총 때문에 시간 끌다가 모든 게 틀어지면 어쩔 건데. 근데 은총이 또 아프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려고. 돈으로 매수해야지. 세영아, 다시 말하지만 지금이 제일 안전한 타이밍이야. 허공을 바라보는 윤세영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신여진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은총이 상태에 대한 의문. 그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제각각 휘청거렸습니다. 최명진은 애써 침착하게 구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내심 불길한 예감도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늘 강인한 인물이었고 결국 언젠가 머릿속을 되찾아 복수의 발톱을 세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순간을 막아야 했습니다. 최명진은 가방 속 문서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은총이만 손에 넣으면 전부 끝이야. 커다란 창이 난 병실 안은 해가 기울 무렵이어서 빛이 점점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 최명진은 서류 뭉치를 들고 은총이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병원 문서를 흔들며 쏘아붙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아픈 척 그만 좀 해. 그렇게 버틴다고 뭐가 달라져?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서류에는 약물 검사와 각종 진단서가 잔뜩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울먹이는 표정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있었는지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진짜 아파요. 약도 먹었는데 계속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더니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살폈습니다. 약물 반응 검사를 제대로 안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든 말든 하죠. 최명진은 그 말이 불편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미국으로 빨리 출국하기 위해선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싫었습니다. 이미 예민해진 상태인지 손가락 끝까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뭘 자꾸 더 확인해요. 돈 2배, 3배라도 낼 테니까 지금 당장 퇴원 서류 써주세요. 의사는 의료윤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퇴원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은총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본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단순한 연기가 아님을 확신한 듯 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게 먼저입니다. 약물 반응 검사만 해도 며칠은 걸릴 거예요. 최명진은 행정실로 달려가서도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 병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환자를 인질처럼 붙들고 있어. 라며 저급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 측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확실히 호전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함부로 퇴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만일의 사태가 생기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국 최명진은 실패한 투덜거림을 뒤로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싸늘하게 빛나고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은총이 병실에 가만히 있으면 혹시라도 누군가 개입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점이자 혜성그룹을 소나기에 쥐기 위한 마지막 열쇠. 그게 최명지의 눈에 비치는 은총이었습니다. 한편 병실 안에서 은총이는 문득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퇴원을 늦출 수 있다면 구하나 이모나 다른 어른들이 날 찾아줄 거야. 이런 희망은 그에게 버틸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한 약물 반응 검사라는 건 혹시 자신이 이상한 약을 모르는 사이 먹었을 가능성을 밝혀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총이는 배를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분명 누가 날 구하러 올 거야. 노을이 병원 창문을 가로지르는 늦은 오후, 최명진은 병실 한편에서 트렁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한 짐이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꺼내는 그녀의 손길은 거칠고 분주했습니다. 주변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결정적 기록이 들어있는 수첩을 순식간에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빼곡한 메모가 있었고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장날 비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총이 그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봤습니다. 침대 옆에 있던 은총이는 배가 아프다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만큼은 호기심과 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수첩이 바로 이 모든 악행을 밝혀낼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명지가 화장실에 가자 은총이는 거의 본능적으로 트렁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열린 트렁크 안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 등이 섞여 있었고 그 사이에 문제의 수첩이 반쯤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은총이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살짝 끄집어냈습니다. 페이지를 급히 넘겨본 그는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걸 하나 이모한테 맡겨야 해. 은총이는 재빠르게 작은 가방을 열어 수첩을 숨겼습니다. 너무 두꺼운걸? 하고 긴장했지만 다행히 잘 감춰졌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명지가 돌아왔습니다. 혹시 수첩이 사라진 걸 알아차릴까봐 은총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 또 어디 아프다고 징징대는 거 아니지? 은총이는 아무 말 없이 숨만 죽인 채 마치 아직 통증이 심하다는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최명지는 수상쩍게 생각하며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 가방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총이의 작고 가녀린 손이 수첩을 단단히 쥐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곧 병원 복도로 나가며 가방을 질질 끌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새벽 비행기를 타더라도 문제는 없을 거야. 병원비야 더 주면 되고 의사도 매수하면 돼 하고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문제라면 오직 은총이의 생떼뿐이었지만 어차피 못 버티게끔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한편 진작부터 탈출로를 찾았던 은총이는 심장이 광속으로 뛰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 이모 제발 와줘요. 제발. 아무도 없는 병실에 혼자 남은 은총이는 묵직한 수첩을 옷 속에 고이 감췄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손끝에서 지금 최명지의 모든 비밀이 송두리째 쥐어져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찾아온 구하나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은총이의 병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저편에서 최명지가 기다렸다는 듯 막아서더니 냉혹한 표정으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은총이 데리러 왔어요. 상태 안 좋다면서요. 제가 직접 치료해야겠어요. 헛소리 작작해. 지금 법적 보호자가 누군지 몰라. 은총이는 내 아이라니까. 네가 뭔데 데려간다 마냐. 구하나는 애써 진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얼굴에 서린 분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은총이가 손짓을 하며 다급하게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지의 싸늘한 기세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곧 미국 간다고 했지? 근데 네가 감히 뭘 어쩌겠다는 건데? 회장님도 깨어나셨고 은총이가 이렇게 아픈데 그냥 보낼 순 없어요. 최명지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순간 은총이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그에게 가다울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최명지는 벽처럼 가로섰습니다. 결국 구하나는 몸을 돌려 병원문 밖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작정 맞서기엔 아직 최명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입구를 나서 한숨을 푹 쉰 구하나는 가방을 정리하려다 가방 속에 낯선 수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뭐지? 놀란 마음에 서둘러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어놓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윤유진 뺑소니 윤세영 친딸 아님. 믿을 수 없는 글자들이 도배된 페이지들에 구안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은총이가 언제 이걸 내 가방에? 비밀이 고스란히 적힌 수첩을 보자 온갖 기억이 머리를 뒤흔들었습니다. 지난날 최명지와 윤세영이 보여줬던 이상한 행동들, 신여진 회장의 과거 기업사냥 의혹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왜 그렇게 은총이를 안 놓으려 하는지도 이제 선명해졌습니다. 화면 밖으로 퇴장하듯 사라지던 최명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미국 갈 거니 꺼져. 그녀가 그렇게 외칠 때 은총이의 간절한 표정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에게 돌아가 이 수첩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무모하게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구안하는 판단했습니다. 혹시나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슴 깊이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수첩이 있다면 최명지와 윤세영의 제목을 드러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구안하는 수첩을 단단히 쥐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걸 윤 선생님이랑 지석이한테 알려야 해. 그래야 은총이 구할 수 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신경이 곤두선 구안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윤성우와 구지석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문제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문구들을 차례대로 읽어 내려가자 셋 모두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봐요. 윤유진 뺑소니 교사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어요. 뒷장엔 윤세영이 최명지 친딸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진짜 이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윤성호는 수첩에 적힌 날짜들을 확인하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최명지가 신여진 곁에서 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윤유진 사고 당시 정황이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수첩 마지막 부분에 적힌 낙서 같은 메모를 눈여겨봤습니다. 세영 마이너스 해성그룹 승계용 카드로 이용이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한순간 윤세영이 정말 이들 모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벌인 악행들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희생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윤세영도 결국 최명지 손에서 놀아난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지른 일들이 너무 심하잖아요. 윤성호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신여진 회장과 얽힌 과거 그리고 은총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할 진실이 너무나 가혹해 보였습니다. 결국 최명지는 해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이권을 위해 윤세영을 도구로 삼았고 윤유진을 제거했으며 은총이마저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경찰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명지 더 움직이기 전에 막아야죠. 근데 아직 은총이가 최명지 손에 있잖아요. 수사 시작되면 애 데리고 튈 수도 있어요. 병원에 있는 거 생각하면 퇴원 순간 노릴 수도 있고요. 구지석은 하얀 종이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놓아두면 아이가 진정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최명지는 이미 위험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라는 걸 수차례 목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 은총이를 구조해야 했습니다. 공기에 무거운 기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안하는 수첩을 손에 쥔 채 테이블을 치며 결심했습니다. 최명지랑 윤세영 이거 모르게 해야 돼요. 은총이부터 빼내고 그 다음에 이 수첩 경찰에 넘기죠. 윤성우와 구지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에 담긴 윤유진 뺑소니 교사라는 충격적 문장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이를 우선 지키려는 의지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최명지는 병원 복도 창문에서 시커먼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최명지 수첩, 해성그룹 대혼란식으로 뜨자 그녀가 쌓아온 계획은 금세 아귀 다툼의 소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윤세영도 휴대전화 속 뉴스를 확인하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야? 내가 엄마 친딸 아니라고? 이게 뭐야? 최명지는 윤세영에게 길게 한숨을 뱉고 싶었지만 더 급한 일이 많았습니다. 수첩이 세상에 노출된 만큼 윤유진 뺑소니 교사 의혹이 불거질 건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기세를 잡기 위해 윤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영아, 정신 차려. 우리가 엉망이 된 건 맞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당장 미국으로 떠나는 거야. 은총이 데리고 떠나면 그깟 기사들이 뭐 어쩌겠어. 윤세영은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바닥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어려서부터 누리고 자랐던 혜성그룹 상속녀라는 신분이 전부 사기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명지가 어릴 때부터 넌 신여진보다 훨씬 예쁘고 똑똑해라며 달콤하게 세뇌해왔던 수많은 말들. 가짜였나 모두? 엄마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난 대체 왜 태어난 거야? 왜 전부 거짓말뿐이야? 최명지는 윤세영을 재차 붙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초조가 묻어났습니다. 세영아,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니야. 사건 터지면 진짜 끝장이야. 네가 도와줘야 우리 둘 다 살아. 윤세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도 이미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횡령에 사기 협박까지. 그런데 정작 믿어온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고 모든 게 이용이었다니. 더군다나 뺑소니 교사라니 너무 무섭고 기가 막혔습니다. 문득 그토록 증오했던 구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를 향해 뿜었던 적대감은 사실 최명지의 조작일 가능성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새롭게 울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속속 올라오는 폭로 글들이었습니다. 최명지 불법 청부 증거 나오나? 윤세영 친딸 아냐? 혜성 후계 흔들 따위의 문구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세영아, 정신 좀 챙기자. 은총이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미국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윤세영은 잔뜩 흔들린 눈빛으로 저 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엔 이미 최명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가짜 딸이라니. 그러면 이 모든 거짓된 삶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써 이만큼 물들어버린 자신이 미치도록 싫어졌습니다. 밤바람이 병원 복도를 스치듯 들어오자 최명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은총이도 네 마음도 다 챙겨서 가야 해. 그렇게 말했지만 윤세영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병원 창밖 어둠처럼 모녀 사이를 올가매던 거짓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ICU 문을 등지고 선 구하나는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전 깨어났지만 기억을 잃었다던 신여진이 뇌압이 급상승해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상태로 ICU에 들어간 그녀는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분주히 오가며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한 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뇌 내부에 출혈이 다시 생길 조짐이 보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하나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면서 신여진의 손을 살짝 잡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꼭 차리셔야 해요. 은총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꼭꼭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 순간 거의 희미해진 의식 속에서 신여진이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신여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갑작스러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최명지, 내 딸을 죽였어. 그 마른 목소리는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구하나는 숨이 막혀 왈칵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신여진이 말한 내 딸이 윤유진임을 알기에, 그리고 최명지에 대한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급히 진정제와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곧바로 의료진이 신여진을 수술실로 옮기며 구하나에게 빨리 나가 주세요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선 구하나는 신여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중얼거림이 머리를 쿵쿵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지, 내 딸 죽였다. 그동안의 의문과 수첩에 적힌 뺑소니, 교사 사실이 겹쳐 떠오르며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혼자 남은 구하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돌이킬 수 없어. 최명지, 정말 그랬던 거야.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만약 신여진이 무사히 깨어나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한다면 최명지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윤세영 역시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될 테고 은총이를 함부로 데려갈 명분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느새 병동 근처에 경찰까지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이 중태인 환자의 중얼거림이 살인 관련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나는 움켜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당장 구지석과 윤성호에게 알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신여진이 수술에서 깨어나 직접 진술해주는 편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어 복도를 감싸자 구하나는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아나 주세요. 이 상황을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뇌압 측정 장치 사이로 긴급하게 오가는 인턴들의 움직임이 보였고 구하나는 가슴속에서 불안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미한 희망 또한 피어올랐습니다. 잃었던 기억을 조금씩 되찾는 신여진이야말로 이제 모두를 구해낼 마지막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병원 면회실에서 날아든 소식에 최명진은 핸드백을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여진이 기억이 돌아왔다. 그 한 문장이 그녀를 곧장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혐의와 수첩에 담긴 진실이 결합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최명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영아, 당장 비행기표 다시 알아봐. 우리 지금 도망쳐야 해, 알겠지? 놀란 얼굴로 달려온 윤세영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친딸이 아니다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이젠 범죄 사실까지 터져버렸습니다. 최명진은 그녀를 더욱 다그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형님 정신 돌아오면 바로 우리 잡으러 올 텐데 살고 싶으면 빨리 움직여야지. 그러나 윤세영은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 그저 텅 빈 시선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니 그냥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잖아. 내가 혜성그룹 핏줄인 줄 알았는데 결국 다 당신 욕심 때문이었어. 최명진은 썩 내키지 않는 얼굴로 윤세영을 노려봤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녀가 제정신을 차리고 움직여야 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한 덩어리의 공범이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이라고? 그래, 맞아. 근데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그동안 누려온 호화로운 생활이 누구 덕인지 생각이나 해봤어? 윤세영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분명 자신도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성애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진실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지금까지 저질러온 악행의 무게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당신 내 인생 다 망쳐놨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모든 순간이 다 거짓말이고 악몽이야. 최명진은 혼란스러워하는 윤세영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나가기라도 하면 안 된다는 듯 그녀의 말투는 절박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세영아. 도망이라도 쳐야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윤세영은 이번엔 가볍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과거에는 최명지의 말이라면 죽고 못 살 정도로 따랐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 여자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는 배신감이 겹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 빼앗아간 악마야. 내가 당신 말 듣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두 사람이 팽팽히 대치하는 와중에 병원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결국 윤세영을 설득하지 못하자 얼굴이 잿빛이 됐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여기서 잡혀서 감옥이라도 가겠다고? 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으나 윤세영은 고개를 들어 지그시 최명진을 쏘아봤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어미에게 대드는 아이처럼 그녀의 표정엔 결연함이 엿보였습니다. 밤 공기가 스며드는 병원 창가에 선 최명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윤세영을 두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은 길은 도망밖에 없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여진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일지도 몰랐습니다.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최명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집안 곳곳이 어수선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은닉해둔 증거와 여권, 그리고 재산 서류를 챙기기 위해 그녀는 불을 켤 새도 없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텅 빈 서랍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놀란 마음에 서둘러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산 다이어리 몇 권,
그리고 해외 계좌 관련 문서만 간신히 찾아냈습니다. 수첩을 잃은 것도 뼈아픈데 신여진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문까지 들려오자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일단 해외로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보는 수밖에. 최명진은 중얼거리며 비닐 가방에 챙긴 짐을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틈새로 불빛이 번쩍이더니 곧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굳은 목소리였습니다. 최명진은 혈압이 치솟듯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그녀가 안에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지 씨, 윤유진 뺑소니, 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 외침은 짜릿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최명진은 놀란 눈으로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살인미수? 그걸 말했단 말이야. 그녀는 이리저리 방 안을 뛰어다니며 숨을 곳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이 열리고 사복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증거도 없잖아. 이러지 말라고.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 최명지에게 형사는 냉정하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지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수첩을 비롯해 각종 문건이 이미 언론에 흘러나간 이상 그녀가 더 이상 발버둥칠 여지는 없었습니다. 한편 거실로 넘어온 뒤로도 최명진은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 조작이야. 형님이 정신 제대로 못 차린 거라고.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나 형사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미 다 파악된 사실이라는 듯 그녀를 둘러싸며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이 광경을 본 몇몇 이웃들과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는 혜성가의 실세. 이런 선정적 기사거리로 가득 찰 게 뻔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최명지의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다 그 수첩 그리고 은총이 때문이야. 입술을 떨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남은 기세로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이건 함정이야, 함정. 그러나 수갑에 묶인 팔은 가혹할 만큼 현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행했던 범죄가 마침내 등 뒤로 날아와 꿰뚫은 셈이었습니다. 경찰차로 호송되는 사이 최명진은 모든 걸 잃어버린 패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리해진 윤세영은 유치장 면회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 유리창 너머에는 구지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경찰 조사를 받으며 횡령, 공갈미수 등 갖가지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더는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 나 왜 태어난 건지 모르겠어. 내 인생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 말에 구지석은 잠시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저지른 악행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최근 밝혀진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녀 또한 최명지에게 희생된 부분이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네가 받은 상처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네가 한 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유리의 이마를 살짝 대고 고개를 숙인 윤세영은 차디찬 눈빛으로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 발버둥쳤지만 결국 끝은 이거구나.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목을대를 울렸습니다. 엄마 아니 최명지 때문에 난 다 잃었어. 근데 나도 공범이라니 무섭고 벌 받아야 하는 거 알겠는데 너무 절망스러워. 눈앞의 구지석은 몹시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려다 곧 이를 악물고 눈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알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너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 법정에서도 그건 고려할 거야. 윤세영이 눈물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혜성그룹이라는 달콤한 이상향을 심어줬던 최명지의 말에 현혹되어 구하나를 증오하고 황진구와 구지석까지도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이었습니다. 이젠 뭐가 되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너무 바보였어. 유리창 너머 구지석은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미묘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토록 잘못된 길을 함께 달려온 모녀가 결국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검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을 종료하자고 손짓했습니다. 구지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세영은 마지막으로 힘겹게 고개를 들며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지석씨 미안해. 하지만 구지석은 이제와 늦었어라는 눈빛만 던지고 무겁게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벽 안에서 윤세영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내 흐느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내가 살아온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속삭임은 아무도 답해줄 수 없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병실 커튼을 스치고 침대에서 힘겹게 숨을 고르는 신여진의 눈이 서서히 떠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어지럼증과 잔상 때문에 시야가 어른거렸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해졌습니다. 그 옆에 조심스레 들어온 인물은 윤성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윤성호는 신여진의 얼굴을 보며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상처와 원망이 얽혀있는 사이였지만 지금 그 마음엔 연민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신여진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몹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윤성호가 의자를 당겨 앉자 신여진은 차가웠던 손을 조심스레 그의 손등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기어 다녔습니다. 사업과 권력에 골몰했던 신여진의 삶, 그로 인해 잃어버린 딸 윤유진, 그리고 끝내 갈라져 버린 부부의 관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속마음을 드러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유진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나도 더 일찍 돌아와서 모든 걸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신여진은 가늘게 숨을 뱉으며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스치는 빛은 이전과 달리 따스했습니다. 심장이 울렁이고 머리가 무겁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책이든 후회든 이제는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을 다르게 보겠다고. 유진이한테 너무 미안해. 그 애를 잃었는데도 내가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최명지랑 윤세영 모녀를 곁에 두고선 뭘 했는지도 몰랐어. 은총이한테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윤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시간은 화해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진정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참 뒤 신여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은총이 옆에서 제대로 해볼게. 유진이는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손자인 은총이만큼은 지켜야지. 윤성호는 그녀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늦었지만 같이 힘내봐 우리. 그 말은 허공의 기도처럼 맴돌았습니다. 신여진과 윤성호는 긴 대화를 나눈 뒤 함께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 속에는 부드러운 화해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휠체어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제 신여진이 퇴원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파탄을 겪고도 살아남은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마음 한켠에선 오래전과 다른 온기가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어느 날 최명지에게는 무기징역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미수와 윤유진 뺑소니 교사, 각종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 사법부는 단호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세영 역시 그에 준하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혜성그룹 후계 구도는 오래전에 어그러졌고 결국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법정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 사이에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너졌네 그 무소불위 모녀도. 그 말은 도시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혜성그룹이라는 간판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는 일부나마 걷히는 듯 했습니다. 한편 구지석은 부모의 복수를 마친 뒤 허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복수로 달려온 시간이 너무 길고도 고통스러웠기에 이제 막 끝나버린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는 그를 지켜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이 있었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그녀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복잡했던 일들이 일단락된 어느 날 구하나는 은총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가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오지 않아도 되고 최명지에게서 위협받을 일도 없어지니
비로소 평온이 찾아올 듯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반짝이는 은총이의 손을 꼭 잡은 구하나는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은총아. 은총이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머리와 배가 조금씩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스트레스성 통증이라는 의사의 진단 덕분에 치료받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진구가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씨. 구하나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진구씨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황진구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할 차례죠. 그 장면을 멀찍이 지켜보던 구지석이 근처로 다가와 작게 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긴 증오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우리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인 것 같아. 너도 행복해야지. 은총이는 고개를 들어 구지석을 바라보며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구지석도 가볍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각자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도 함께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떠난 뒤 찾아온 이 조용한 평화가 어쩌면 이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